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이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조금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생태계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외래 잡초와 외래 해충이라고 합니다. 네, 외래 생물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전시인데요. 오는 29일까지 이 농업과학관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루 2차례 잡초 이름 맞추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농업과학원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소식 중에는 이 반려견들의 휴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문자 키워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네, 샵 1991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우리 집 반려동물을 자랑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곳 같이 가봤는데 좋더라 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가면 좋을 나들이 장소도 추천받겠습니다. 네, 또 반려동물들이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생방송뷰 보고 계시다면 혹시 옆에 이렇게 있지 않나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반려동물의 여름 휴가 소식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먼저 바다와 숲과 하늘 아래 절경을 만나볼 수 있는 여름 휴가지부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전남 완도로 함께 가보시죠. 정치에 웃고 맛에 웃게 되는 곳. 이름마저 빙그레 웃는 섬. 완도에 상륙했습니다. 완도 어디까지 즐겨봤니? 오감 만족. 완도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완도 여행의 첫 번째 코스. 남녀노소 나이 불문. 완도의 필수 코스로 떠오른 모노레일. 지금 이제 모노레일이 출발했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 꼭 잡아주세요. 전망대가 있는 완도타워 앞까지 대신 발이 되어주는 모노레일. 이 더운 여름날 땀 흘리기 싫다면 당장 모노레일로 들어와. 아니, 이거 실화입니까? 와, 완도의 바다가 지금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와. 단 7분이면 즐길 수 있는 선물 같은 풍경. 세상에, 전망대에 오르니 옥빛 바다 위에 점점이 박힌 수많은 섬들까지 한눈에 만날 수 있는데요. 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오니까 뭔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묵은 피로까지 싹 날려버리는 건 보너스! 주변에 있는 예쁜 공원을 따라 사뿐사뿐 걷다 보면 다음 목적지 완도타워에 도착합니다. 완도타워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전시물에 일단 시선 강탈! 완도타워의 진짜 매력은 높이 올라갈수록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높이 76m, 타워 꼭대기에 이르니 입이 쩍 벌어지는 절경이 한눈에. 시원한 바다 풍경을 무려 360도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완도타워야, 너의 매력은 도대체 어디까지니? 도시에만 있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여행 나와가지고 또 이제 좋은 경치를 보니까 너무 일상 탈출한 느낌도 들고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친구들과 다시 여행도 오고 싶고요.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명물. 사람들 줄 세우는 매력 덩어리의 정체는? 이거 장보고빵. 바로 큼지막한 전복을 통째로 넣은 장보고빵입니다. 완도타워 카페에 앉아 장보고빵에 차 한 잔 먹어봤어?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들들 말어. 완도 여행 이제 시작인데 강하게 느껴지는 꿀잼 예감. 놀라지 마시라. 지금까진 예고편에 불과하니까요. 완도타워에서 눈과 입이 호강했다면 다음 코스 정돌이 구개 등에선 귀가 먼저 반응하는데요. 시원한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더 맑게 들리는 갯돌 소리. 다들 소문 듣고 오셨나 봐요. 기분이 좋지요. 마음도 시원하고 이 재미로 놀러 다닙니다. 완도로 놀러오세요.
몽글몽글한 갯돌들이 바다 밑까지 9계단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구계등. 구계등 바로 뒤편엔 울창한 방풍림과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올여름 인위적인 에어컨 바람 싫다면 정답은 정돌이 구계등. 이곳에서 시원한 자연바람 한번 즐겨보세요. 자, 다음 코스는 완도의 심장 완도항. 수산물의 천국답게 인근 바다에서 막 잡아온 싱싱한 활어들로 가득한데요.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물 만난 여름 생선 총출동. 그 중에서도 인기 만점, 크기도 위풍당당. 위판장을 주름잡는 안방마님이 있었으니 그 이름 민어 되시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민어를 안 잡으면은 다른 잡어를 잡거든요. 농어나 도미나 그런 건데 농어랑 민어는 같이 같은 그런 과라 같이 물어요. 그러니까 농어도 반절 정도 들어오고 민어도 조금 많이 들어오고 민어가 더 많은 편이죠. 민어가 고가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성향을 하는 거죠. 예, 비싸기 때문에 한 마리 잡아도 수익이 크지 않습니까? 바다는 넓고 완도가 품은 싱싱한 수산물은 너무나 많다. 완도까지 와서 싱싱한 회 맛보지 않으면 완도 여행은 하나마나. 저기 주방장님, 가장 맛있는 놈으로 부탁드릴게요. 어머나, 근데 이 매끈한 몸에 영롱한 빛깔, 도대체 넌 누구냐? 주방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완도에서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해주신다고 해서 네네.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네, 아이고, 어떤 고생하셨습니다. 요리인가요? 오늘 농어회 준비했습니다. 농어회는 네. 어제 아주 쫄깃하고 지금 드신 회 중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자, 일단 진한 국물 자랑하는 맑은 탕부터 아주 푹 끓여주시고요. 기름 잘잘 흐르는 노릇노릇 부드러운 농어 구이까지. 일단 비주얼은 10점 만점에 10점. 거기에 활용점정, 탱글탱글한 식감 살아있는 농어회까지. 농어 요리 3종 세트 완성. 아따, 뭐 이 정도는 먹어줘야 완도에서 농어 좀 먹고 왔다 명함이라도 내밀죠. 에잉? 와, 너무 배고팠는데 정말 기다린 보람이네요. 예. 근데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뭔가 상다리 부러지는 소리.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많으니까 정말 행복한데 네네. 음식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부터 먹을까요? 일단 담백한 회부터 맛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거. 네. 농어회. 그리고 네. 그리고 구이. 그리고 그다음에 미역. 이걸 가면 맑은 지리고. 지리고. 네. 아, 아마 눈이 희둥거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독오독. 사장님, 네. 이거 넣으셨죠? 이 이거- 어제 제철 음식이라 아주 맛있습니다. 쫄깃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죠. 제가 먹었던 농어 맛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더 쫄깃하고 뭔가 식감이 이렇게 아삭아삭 시키는 게 너무 맛있네요. 닭다리입니다. 와. 너무 닭다리. 담백한 맛이. 정말 담백하고 안에 이렇게 네. 조금이지만 살이 꽉 차네요. 이 네. 숨겨진 살들이 대가리에 많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요? 아이고 소영 씨, 미역 넣고 푹 끓인 농어 맑은탕도 얼른 잡숴봐. 구수합니다. 또 뭘 넣으셨죠? 아니,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아니, 근데 약간 네. 먹어보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네. 가족이 생각나잖아요. 오. 근데 저 혼자만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보시면 먹고 아주 싶어요. 따봉입니다. 우리 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농어 짱! 짱! 짱짱! 완도노 짱짱! 먹고 또 먹고 촬영도 있고 농어 먹방에 푹 빠진 소영 씨. 그래요, 돌아서자마자 생각날 테니 우리 조금만 더 먹고 가기로 해요. 배도 두둑하게 채웠겠다. 자, 지금부턴 여름 완도 여행의 하이라이트, 완도가 자랑하는, 아니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명사십리 해수욕장 즐겨봐야죠.
Oh, we really love this beach in Korea. It's got beautiful golden white sand, and the water's quite warm, which is nice compared to the east coast of Korea. So we can go swimming, which is really nice. And we just enjoy all the mountains. And today's not so sunny, but it's still warm and it's still fun. So yeah, we really enjoy coming here.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소영 씨도 발 한번 시원하게 담그고 가야지. 파도 소리에 깨끗한 물 그리고 고운 모래까지 삼박자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해도 부족한 명사십리 해수욕장입니다. 오감만족 완도 여행 대망의 마지막 코스는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청량감으로 가득한 완도 수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곳에 오니까 되게 평화로워지고 조용하고 또 새소리도 들리니까 좀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이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요, 1년 전에 늘 푸른 나무들이 있는 국내 1 난데림 수목원, 완도 수목원입니다. 난데림 수목원이요? 네네. 산처럼 활짝 피어있는 그런 나무들인데 도토리 나무인 북가시 나무, 그다음에 동백나무, 구실잡밥나무, 황칠나무와 같은 이런 늘 푸른 나무들이 여기가 집산으로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안함과 그런 초록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완도 본섬의 3분의 1, 여의도 면적의 무려 8배라는 국내 최대 난데림 수목원.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어서일까요? 머무를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완도 수목원의 매력. 울창한 나무 그늘이 우거져 있어 더위 걱정, 줄줄 흐르는 땀 걱정도 이곳에선 잠시 내려놔도 좋습니다.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 완도 수목원 강력 추천합니다. 보고 먹고 즐기는 완도 여행, 안 오건 못 빼기겠죠? 거기 지금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 당장 완도로 오세요. 완도 100% 즐기기 어떠셨나요? 시원한 바다와 함께 또 다양한 먹거리와 또 볼거리가 넘쳐났었는데요. 올 여름엔 완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해수욕장은 물론 모노레일과 전망대 그리고 수목원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완도로 떠나는 여행, 지루할 틈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전복을 품은 장보고빵과 또 제철 맞은 농어 요리까지 이렇게 지역의 별미도 맛보고 또 갯돌 소리로 가득한 바다까지 들려보시면 맛있고 또 신나는 휴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완도로 한번 떠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반려동물과 함께로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저희 생방송 뷰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만나볼 소식에서도 반려동물의 여름 휴가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가면 좋을 장소나 아니면 반려동물 키울 때 알아두면 좋을 팁들 오늘 문자로 공유해 주시고요. 또 귀여운 반려동물 사진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예고해드린 대로 반려견들의 여름 휴가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구 날씨 이게 정녕 실화인가? 한낮 기온 37도를 찍었던 지난 주말 온몸으로 여름 휴가가 필요하다고 애타게 외친 이들이 있었다. 너무 덥다 더워. 나도 휴가 좀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아닌 우리 원희를 위해 휴가 왔어요. 자유롭게 반려견들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고 그런 게 참 되게 좋습니다. 컵이랑 좋은 추억 만들어서 너무 좋고 다음에 또 한 번 오고 싶어요. 역대급 데프리카 무더위 속 반려견도 여름 휴가가 필요해.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껏 뛰어놀자. 노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는 반려견들의 꿀잼 여름 휴가. 지금부터 같이 놀아볼까요? 반려견 휴양지로 핫하다는 이곳.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평범한 캠핑장 같은데 하지만 이곳만의 특별한 입장 규칙이 있다. 저희 캠핑장은 비애견인은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곳은 반려견들을 위한 반려견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으신 가족분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째도 반려견, 둘째도 반려견, 오직 반려견만을 위한 캠핑장이라는데 그러고 보니 사람 반 멍멍이 반,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개반? 오늘만 기다렸다고요? 말리지 말아요. 나 머리 풀고 놀 거야.
여기가 좋은 게 강아지들 리드줄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강아지들이 여기 오면 바로 여기 자유예요. 되게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개들한테는 되게 파라다이스 같은 공간이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반려견의 자유와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아늑한 펜스, 그리고 무한개장 워터파크까지 이 정도면 완벽해. 자유를 찾은 반려견과 달리 땀 뻘뻘 흘리며 캠핑 준비 한창인 사람들. 이쯤 되면 주인들에겐 휴가가 아니라 노동이다, 노동. 반려견하고 또 애들하고 우리 가족들 추억 만들려면 이 정도 따위는 감수해야죠. 근데 좀 솔직히 좀 덥긴 덥네요. 어서 짐을 푸세요. 우린 휴가를 즐길 테니까요. 자식 자랑하는 부모처럼 무한 애정이 담긴 반려견 자랑 타임도 시작됐는데. 말도 잘 듣고 달리기도 엄청 빨라요. 우리 우유는 털이 매력적이고 간식 먹을 때 말 참 잘 들어요. 가만히 있어. 우리 콜라는 스포츠 쪽으로 재능이 있습니다. 절도 있는 동작, 정확한 위치 선정. 엄마 콜라 잘했어요. 원희 일로 와. 원희. 귀찮아. 나 좀 내버려 주세요. 이들이 반려견에게 무한 애정을 쏟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한테 무조건적으로 애정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가 하나 있으면 웃음이 많이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반려견과 함께 살면 웃음이 정말 2배, 3배로 더 느는 것 같아요. 반려견들도 더위 탈출의 물놀이가 최고. 헛돌 쉴 수 없는 발놀림. 물에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아빠 나 잘하죠. 좋네. 앞에도 출출한데. 이제 개껌이나 하나 좀 줘보시죠. 평생 같이 물놀이 하니까 기분이 좋고요. 수영장까지 같이 와서 같이 수영할 수 있어서 아이들도 너무 시원해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물놀이 후엔 역시 그 갈증 제대로 풀어주는 시원한 화채가 필수. 보는 사람 속까지 시원한데 사람도 한 입, 강아지도 한 입. 맛있어. 이거 바로 꿀맛이에요. 나도 주세요. 맛있다. 이게 여름 휴가인가 신선 노름인가. 배부르니까 참 온다. 여기는 놀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수영장도 있고 저희 강아지랑 오늘 정말 재밌게 놀다 가는 거야. 네, 맨날 이제 아파트에만 있다 보니까 항상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거 뛰어노는 거 보니까 너무 저까지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반려견의 여름 휴가 다음 코스는 푸른 나무가 우거진 산속에 위치한 계곡. 반려견들도 놀 권리가 있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연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곳. 산책할 때도 이제 사람들 이제 눈치 보고 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물도 시원하고 날씨도 너무 더운데 강아지들과 같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이 있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피서지에서 반려견과 자유롭게 여름 휴가를 즐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 하지만 이곳에 오면 그 꿈이 이루어질지니. 게다가 이곳은 물놀이와 함께 일석이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 반려견의 여름 휴가지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반려견들이 놀러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반려견들 문제 행동도 배울 수 있는 반려견 전문 애견 학교입니다. 천방지축 문제견들도 내 앞에선 천사가 된다. 해결사 장인규 소장. 독립된 공간에서 효율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실을 갖추고 있는 이곳.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도 성격이 제각각인데 반려견들이라고 다를 소냐. 천방지축 어린 강아지들부터 공격성을 띠고 사회성이 부족한 반려견까지 각양각색? 그렇다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다른 강아지들하고 만났을 때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낯선 사람한테 많이 짖어서 상대방한테 놀라게 하고 싶어요. 공격성이 강해가지고 다른 강아지나 사람들 물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반드시 알아야 할 패티켓 첫 번째, 사회화 훈련. 반려견과 산책 시 다른 반려견과 마주친 상황. 이때 주의할 것은 너무 급하게 서로에게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들에게도 서로 탐색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반려견의 존재를 확인하고 힐끔 시선을 줬을 때 간식을 주며 칭찬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
다른 반려견을 만났을 때 바로 접하게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그 반려견을 봤을 때 좋은 일이 있다고 간식을 조금씩 주고 천천히 다가가가지고 이 반려견이 매너가 좋고 안전한 반려견인지 확인을 하고 냄새를 맡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옳지. 반려견들도 서로 친해질 시간이 필요하다. 반드시 알아야 할 패티켓 두 번째, 분리불안 훈련. 반려견을 혼자 두고 외출할 때 엄마 다녀올게 말을 걸었던 분들 주목. 분리불안 훈련의 포인트는 나갈 때도 그리고 들어왔을 때도 말을 걸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반려견하고 사라질 때도 인사를 하지 말고, 또한 외출 시 집에 들어올 때도 반려견이 굉장히 반갑다고 요구하고 뛰어올라도 아는 척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려견이 차분하게 보호자의 안색을 살필 때 그때 특정한 자리에서 먹을 걸 자꾸 주는 연습을 하면은 반려견이 분리불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반려견은 주인하기 나름. 사람도 반려견도 행복한 여름 휴가를 위해선 패티켓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 잊지 마세요. 여기서 하는 문제 행동 프로그램에 저희 개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훈련받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컵이랑 좋은 추억 만들어서 너무 좋고 다음에 또 한 번 오고 싶어요.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는 데프리카의 폭염, 반려견도 휴가가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눈치도 보지 말자. 웰컴 투 멍멍 월드. 올여름은 오직 반려견을 위한 피서지에서 여름 휴가를 즐겨보아요. 네, 사실 보통 휴가를 가게 되면 반려견을 어디 맡기거나 혼자 집에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반려견이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한 휴가지. 올 여름에 꼭 한번 다녀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물놀이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문제 행동까지 교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반려견도 즐겁고 우리도 즐거운 휴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저도 반려견 키우고 있는데 한번 다녀와 봐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생방송뷰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였죠. 익산 쌍릉의 대왕릉에 인골이 출토가 되면서 이 대왕릉이 이 백제 무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쌍릉을 비롯한 백제 문화유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뷰 초대석에서는 원광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최완규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익산 쌍릉에서 발견된 인골이 무왕으로 추정이 되면서 이 백제 유적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익산 쌍릉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 팔봉동에 가보면요. 두 개의 능이 있습니다. 소왕릉, 대왕릉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의 능이 있어서 우리는 이를 쌍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100년 전 1917년에 일본인 학자들에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당시에는 목관이 거기에서 출토됐습니다. 네. 이 목관은 지금 전주박물관에 보관돼 있어요. 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두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발굴 조사에서 일본인 학자들이 남겨놓은 그 안에서 인골이 발견됐어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인골을 자연과학적 분석한 결과 그것이 고령의 남자라는 게 밝혀졌고요.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무왕의 제위연관과 일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대왕릉에 피장돼 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무왕이라고 확정해도 좋을 듯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데 사실 익산하면 이 백제 문화유산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미륵사지터에 소풍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쌍릉 외에도 이 문화재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익산 지역에는 백제 말기에 많은 문화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역사 여행을 해도 아주 좋을 듯한 곳이 바로 익산이죠. 네. 잘 알다시피 익산에는 먼저 미륵사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미륵사지라고 하는 이 절은 세 개의 사찰을 이렇게 모아놓은 사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원식 가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륵사지에 있던 지금 그 미륵사 서탑이 있죠. 이것이 수리가 거의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2월이면 이 미륵사 서탑을 일반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미륵사 서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아주 학술적 가치가 높은 이 석탑이에요. 특히 2009년도에는 미륵사 서탑에서
이 사리장엄이 발견됐죠. 그래서 아주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륵사 탑 옆에 보면 전시실이 지금 갖춰져 있거든요. 네. 이 전시실에서는 미륵사지를 조사할 당시에 발견된 유물들과 그리고 사리장엄 그리고 금동 향로들이 지금 그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미륵사의 옛 향취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그 고구려 백제 신라 3국 가운데 유일하게 잘 남아있는 왕궁유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궁유적 저 주변에 보면 제석사지를 비롯한 또 그 불교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익산 지역에서 역사 여행을 하는데 특히 그 여름방학에 학생들과 같이 이 익산 지역을 방문하면 좋은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겁니다. 네, 실제로 정말 많네요. 근데 익산에 이렇게 백제 문화유산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이와 같이 익산 지역에 백제 말기 유적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네. 바로 이곳이 백제 말기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백제 무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릉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네. 이 무왕이 백제 중흥의 꿈을 꾸고 바로 익산에 이 수도를 건설했어요. 즉 천도, 수도를 옮겼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유적들이 모두가 다 익산이 백제 수도라고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 미륵사지, 왕궁을 비롯한 백제 유적지구가 이러한 것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잖아요. 네. 그 이번에 쌍릉의 그 발굴 조사 결과가 이제 거의 뭐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익산 지역에 있는 다른 백제 유적들도 확장 등재를 할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에 재등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잡은 셈이죠. 네, 이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하면 또 익산이 떠오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익산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난주에는 또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 문화재 야행도 이루어졌었잖아요. 예, 지난주 네.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이제 왕궁하고 그 인근 탐리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제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죠. 그 행사 내용을 보면 그 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천년을 기원하는 그 탑돌이 행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내 손에서 피어나는 꽃등 만들기라든지 그리고 익산하면 서동과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가 아주 유명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천년 달빛 아래 숨은 서동과 선화공주 찾기 그리고 백제 왕궁 하면 그 뒷부분에 그 정원 유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백제 왕궁에서 그 후원을 산책하는 이러한 그 체험 활동들 28개의 이러한 크고 작은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행사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많은 그 관광객들이 몰려왔었거든요. 근데 이번뿐이 아니고 올 10월에도 이러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올 10월을 기대하시면서 익산에 오셔서 이러한 역사의 향기를 느끼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문화재 야행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아쉬워하셨을 텐데 네. 또 10월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백제 문화유산을 또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체험 행사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 국립미륵사지 전시관에서는 오늘부터 그 한 달 동안 9월 2일까지 전시관의 그 개관 시간을 2시간씩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까지 상설 전시관과 네. 어린이 체험관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가게 되면 그 체험실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보면은 유물에 대한 그 퍼즐 맞추기라든지 그리고 미륵사지 VR을 그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확실히 이 캠프는 저는 참석하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올 여름에 익산은 그래도 꼭 한번 방문해서 이 쌍릉도 한번 보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저 왕궁유적전시관에서는요. 네. 8월 9일부터 이틀 동안 그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하는 이러한 그 여름방학 캠프도 또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에 있는 유적을 감상하시면서 이런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최완구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역사 시간에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방학 기간 아이들과 함께 찾으셔도 살아있는 역사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원광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최완구 교수님과 함께 백제 문화유산의 보고, 익산의 문화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익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익산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름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이 닭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청정 자연 속에 위치한 토종닭 농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산세 좁고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금산군 남이면입니다. 인삼의 고장 금산 땅을 밟으니 무더운 날씨에도 기운이 나는 듯합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입니다. 올해도 복날이 왔는데요. 이럴수록 맛있고도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요. 여긴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들리네요. 멀지 않은 곳에서 힘차게 회치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와, 여기들인데요. 자, 오늘의 건강을 책임질 황금젓가락의 주인공 닭이요.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복날마다 닭 요리로 몸보심을 해왔는데요. 커밍 순 토닥토닥 기운을 돋워주는 닭 요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바쁘시네요. 예. 닭들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네네. 없어요. 아이고,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꽃꽂이를 새참 주고 있었어요. 밥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 이제 아침 식사는 다 했고. 네. 예, 이제 간식으로. 간식으로? 네, 예. 이거 홍삼 추출한 나머지 그 부산물. 네. 예, 홍삼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홍삼박을 좀 사람 몸에도 좋은데 이 닭에도 주면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 이걸 줬더니만은 뭐 보이다시피 너무 잘 먹어요, 닭들이. 잘 먹네요. 이 농장에서는 2천여 마리의 닭을 방사에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홍삼에서 나온 찌꺼기를 모이로 주고 있습니다. 홍삼 먹은 닭이라서 그런지 병치레도 없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좋은 닭, 튼튼한 닭 먹고 예,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한데 또 우리 국민들 다 이렇게 힘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예. 이 건강하다 뜻이고 이 우렁찬 닭소리처럼 더 기운을 냈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렇죠. 예, 예. 울음소리뿐만이 아닙니다. 방사에서 키우는 만큼 달걀의 크기와 맛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달걀을 모으면서 닭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달걀이 좀 알이 큰데요? 다른 날보다는 좀 이렇게 큰 편이에요. 예, 이 닭들이 이렇게 또 스트레스를 안 받다 보니까 예, 또 이게 큰 알로서 또 보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정창균 씨는 토종 닭을 키우며 유정란을 얻는 보람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또 삶은 달걀은 이만하게 줘야 되잖아요. 이마에 탁 쳐서 까먹는 유정란, 고소하면서도 탄력 있는 식감이 참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이 달걀도 많이 드시고 닭도 많이 드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또 시골에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이런 지인들, 친구들 놀러 오면 뭐 또 인삼도 뭐 이렇게 한 주먹씩 이렇게 넣고 또 뭐 황기에다가 뭐 또 대추 뭐 이렇게 뭐 가마솥에 푹 구는 거예요. 구워서 먹으면 뭐 그 다음 날 숙취도 없이 뭐 다 좋아하죠. 구워지니 백숙만큼 또 몸보신 하는데 좋은 게 없는데요. 자, 또 닭을 색다르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삼복더위를 이기는 닭 요리는 과연?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좀 더 색다른 닭 요리를 맛보기 위해 젊은 감각으로 요리하는 이분을 찾았습니다. 대통령 의전 요리 경력의 김동진 셰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유, 잘 지냈습니다. 예. 저는 좀 마른 것 같지 않나요? 많이 알셨네요. 보양 음식으로 또 닭 요리만 한 게 없잖아요. 아유, 물론이죠. 닭은 뭐 옛부터 뭐 원기 회복에는 뭐 다른 거 없이 닭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황금젓가락이 원하는 음식이 항상 색다른 것들, 또 맛있는 것들, 특별한 것들이거든요. 예. 오늘은 어떤 닭 요리인가요? 닭 한 마리를 가지고서 뼈까지 버림없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요리의 포인트는 서양 요리를 동양화, 한국화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 사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오늘은 어떤 닭 요리가 탄생할지 기대해 주시죠. 만나봅니다. 휘리리.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닭 한 마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요리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닭 껍질을 벗기고 기름을 제거해 손질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닭 가슴살로 냉채를 만드는데요. 얇게 저며 밑간을 한 뒤 인삼과 대추를 채 썰어서 준비하죠. 닭가슴살 위에 채 썬 인삼과 대추를 올려 랩에 한 번, 호일에 한 번 싸서 찌면 되는데요. 이때 뜨거운 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내줍니다. 이번엔 닭 껍질을 튀겨볼까요? 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바삭하게 튀겨내면 되는데 그 사이 닭가슴살이 다 익으면 얼음물에서 충분히 식힌 뒤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부추와 새싹 채소를 곁들여 플레이팅을 하는데요. 여기에 새콤달콤한 블루베리 소스를 뿌려주면 금상첨화죠. 맨 위에 바삭한 껍질 튀김을 올려 마무리합니다. 예, 보통 냉채, 상게 냉채 같은 경우는 주의하실 점이 닭을 찜솥에 찐 다음에 충분히 식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닭 가슴살도 되게 퍽퍽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냉채의 의미가 없죠. 식혀주지 않는. 이번엔 이스라엘식 닭 볶음 요리입니다. 먼저 닭을 한 번 삶아낸 뒤 다진 마늘, 양파, 화이트 와인, 소금, 치킨 스톡을 넣고 볶습니다. 여기에 토마토 소스와 고추장 약간, 파슬리 가루를 넣고 좀 더 볶아주는데요. 진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닭 육수를 넣고 더 졸여줍니다. 마지막에 달걀 하나를 깨서 넣어 완성하는데요. 접시에 덜어 담은 뒤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주면 됩니다. 닭볶음탕을 연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닭볶음탕 같은 경우는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못 먹기 때문에 매워서 그 대신에 이제 토마토 소스를 넣습니다. 그거를 넣기 때문에 매운감도 없고 거기다가 또 피자 치즈를 넣기 때문에 다 맛있게 다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불린 쌀 대신 밥을 이용한 녹두 닭죽입니다. 닭 육수와 밥, 녹두를 믹서기에 넣고 간 다음 약불에서 계속 저어가며 끓이는 거죠. 그래서 담아 맨 위에 볶은 은행을 고명으로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그 녹두 같은 경우는 기력을 보호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녹두 닭죽 같은 경우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드실 수 있게끔 막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퍽퍽한 닭 가슴살을 담백하고 상큼하게 즐기는 삼계 냉채. 그리고 토마토 소스로 졸여낸 이스라엘식 닭볶음 이넬 치킨입니다. 속을 편안하게 해줄 녹두 닭죽은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기운을 돋워주겠죠. 요리하는 것을 지켜보는 내내 침이 거의 혼났습니다. 야. 퓨전 요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양식인 듯 양식 아닌 한식 같은 양식이면 어떻고 또 한식이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전부 닭 요리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요리라는 거. 보통 이제 닭 하면은 특히나 복내 같은 경우에는 삼계탕을 주로 많이 연상을 시키시고 많이 드시는데 너무 많이 드시니까 저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이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되고요. 인삼, 대추, 영양부추는 닭과 최고의 음식 궁합을 보여주는데요. 냉채로 먹으면 시원하게 원기를 보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마토 소스와 치즈로 맛을 낸 이넬 치킨과 속을 편안하게 해줄 녹두 닭죽을 먹으면 힘이 불끈납니다. 오늘 지쳤던 제 몸과 마음을 이 닭 요리들이 토닥토닥 보듬어 주네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닭하고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을 선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색다르게 또 건강식으로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점점 더워지는 이 여름 닭 요리 드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부터 닭은 보양식품 중에서도 첫손에 꼽았는데요. 스트레스 없이 정성 들여 키운 닭이라면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토닥토닥 기운을 돋우는 닭 요리로 가족들의 건강을 챙겨보세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이 중복인데요. 이번 중복에는 조금 색다른 닭 요리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토마토 소스로 맛을 낸 닭볶음탕이 아마 인기 최고가 될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저도 좋아하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또 여름이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인삼과 대추를 넣어 짜낸 이 삼계 냉채로 건강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 닭 요리 색다르게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반려동물과 함께였습니다. 받아본 문자들 소개해드리죠. 네,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177님, 밤에 일하고 있으면 슬며시 다가와 쳐다보는 그녀. 가끔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뽀삐가 있어 외롭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저런 이유 때문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적적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밤에 일하고 있으신다고 했을 때는 뭔가 이 감수성이 풍부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럴 때 이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면 뭔가 시상도 떠오르고 일도 더 집중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말로 소통은 하지 못해도 얻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눈빛으로 주고받는 게 있지 않을까. 네, 네,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웃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죠.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9205님, 회사 식당 근처에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어미가 버리고 방황 중이라 사람들의 보살핌으로 지냅니다. 이 새끼 고양이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네, 정말 작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만 봐도요. 정말 이 유진 씨 손만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근데 아마 회사 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고 보살펴 주니까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이름이 없다고 하니까 그 이름 저희가 한번 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저는 굳건하게 네. 이런 야생에서도 잘 자라라는 의미에서 네. 타잔 어떨까 싶어요. 타잔. 타잔. 네. 이 사회라는 이 정글 속에서 멋지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타잔. 좋지 않습니까? 네. 유진 씨는 어때요? 작은 새끼 고양이한테 타잔이 좀 큰 이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성장한 이후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유치할 수도 있는데 네. 사랑이. 예. 사랑을 많이 주고 보살펴 주자는 의미로요. 네, 괜찮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타잔과 사랑 이렇게 두 가지 나왔습니다. 네.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은 잘 키워주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45님, 저와 4년째 동거 중인 패럿 루피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장점이 섞인 친구예요. 피곤할 때도 아가만 보면 기운이 불끈 납니다. 우리 루피 예쁘죠? 정말 네. 예쁘네요. 눈이 초롱초롱하네요. 그러니까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장점이 섞였다고 한다면은 조금 강아지처럼 장난도 잘 치고 친화력이 또 있고. 사람과 잘 어울리고 하지만 또 깔끔하고 고양이처럼 배변도 잘하고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혼자 둬도 좀 잘 알아서 혼자 놀 수 있고. 저 몇 년 전에 친척이 키웠었는데 정말요? 그때는 네. 좀 정말 이색적이었어요. 근데 어떤 요즘은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이 안 키우셨던 것 같거든요, 패럿은. 네. 저는 이 패럿은 처음 보는데 네. 약간 수달이랑 비슷해서 뭔가 약간 우리 지역이 전주천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네. 애완동물로 많이 이렇게 키워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패럿 루피 왠지 모험을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주인님과 함께 앞으로도 멋진 모험 계속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렴.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34님,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맹꽁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너무 행복하고 고마워. 앞으로도 건강하고 더 좋은 주인이 될게 사랑해 라고 보냈습니다. 저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생방송 뷰를 보는 것 같아요. 안녕. 안녕. 네. 근데 이런 애완견이 정말 적적한 마음을 잘 달래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마음이 힘들거나 슬플 때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힘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살 때 제 친구가 네. 반려견을 분양을 해줬어요. 그래서 혼자 살 때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같이 둘이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 외로움을 버티고 이겨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서 저희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크고 있답니다. 네. 근데 딱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반겨주는 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좋았는데 요즘은 어머니를 더 좋아해서요. 저한테 오지 않아요. 너무 아쉽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놀아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513님, 운명처럼 오늘 제품에 오게 된 아기 고양이. 오늘 이런 분들이 많네요. 네. 작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줘. 이름 얼른 지어줄게.
아, 정말 귀엽네요. 만화 속에서 보는 캐릭터 같아요. 네, 고민이 됩니다. 또 이름 얼른 지어줄게라고 하니까 두 분 중에 이제 누가 이 타잔 이름을 가져갈지가 좀 걱정인데요. 아, 타잔이 지금 강력한 후보인가요? 그럼요, 타잔. 네. 아, 근데 이렇게 작아서 얼마나 조심스러울까요? 안기에도 조심스럽고 뭐 씻겨주고 밥 먹여줄 때도 혹시 그렇죠.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눈망울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맑은 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아, 이 아장아장 기어가는 모습 직접 한번 보고 싶네요.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윤 씨, 이름을 정해주는 건데 이름 사랑이 말고 좀 다른 거 하나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행복이 어떻습니까? 네. 행복이와 사랑이 막상막한데요. 네, 좋은 뜻이니까요. 좋은 뜻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행복이, 그렇죠. 사랑이, 그리고 마지막 타잔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9212님. 이열치열. 한여름에도 가장 뜨거운 시간에 베란다로 나가 일광욕을 즐기는 우리 맹구. 아이고. 평소엔 매일 절 염탐해서 염탐견이라고 별명 지어줬어요. 네. 아우, 이게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는 건지 이미 여름에 지쳐 있는 건지 나름 한 중수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이렇게 일광욕하는 딱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딱 저쪽만 지금 햇빛이 비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맹구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데 일부러 좀 피부를 태우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선텐. 선텐하는 맹구. 네. 썬맹. 아, 썬맹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맹구가 이렇게 일광욕도 하고 주인을 계속 바라본다는 건 그만큼 주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건데요. 네. 앞으로도 서로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맹구 더위 먹지 않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맹구야 건강하렴.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4234님, 3845님, 6513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고양이 이름 지어지면은 궁금하네요. 나중에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과 AR 체험장이 많은데요. 군산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도 이 진포대첩을 소재로 한 VR 체험 교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선상에서의 전투를 실감하게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육해 공군의 퇴역 장비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들과 방학을 맞이해서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휘트니스와 함께합니다.